네, 코로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됐죠. 이번 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가 됐습니다. 곳곳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풍경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지,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지, 이분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설 특집에 함께했던 분인데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진화 생태학자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설 특집에 모셨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올해는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는데 그 생각 변함 네, 없으신 거죠? 네, 뭐 지금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요. 지금 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도 팬데믹 단계를 벗어났다고 진단을 하던데 근데 지금 그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확진자 숫자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가 된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 확진자는 어느 정도 나와도 예. 의료 체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의료진의 판단이 쓴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니까요. 음흠. 네, 뭐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 아마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바로 어제 오늘 또 나왔던 뉴스가 또 다른 변이가 또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뭐 변이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예. 근데 뭐 이게 제가 이제 진화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걸 한번 보시면 예. 처음에 이제 변이 알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이 겪은 건 델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명확한 흐름이 있어요. 오. 점점 전파력은 강해지지만 치명력은 점점 줄어드는. 음흠. 근데 이거는 우리와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공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파력도 강하고 치명력도 강한 놈은 득세할 수가 없어요. 숙주가 그거는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숙주가 죽어버리고 또 숙주는 숙주대로 예. 적응해 나가는 과정, 예. 방어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음. 오미크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잠시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나왔잖아요. 근데 네네. 걔는 전파력은 더 강하고 또 치명력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지금 나올 수 있는 변이들은 전파력은 더 강할지 모르지만 치명력은 더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상황이면 예. 그런 판단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 이제 그 말쯤에 다시 찬바람 불고 그러니까 날이 추워져서 또 이게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물론 우리가 너무 해이해지면 네. 또다시 전파력도 그런 대로 강하고 음흠. 치명력이 상당히 강한 놈들이 예. 다시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자세를 갖춰 나가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를 예. 정부에서 외부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러는데 걸어다녀서 보면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벗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네, 다들 어느 정도는 음. 그렇게 쉽게 예. 그렇게 방어 태세를 풀어버릴 생각이 아직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앞으로 우리 국민이 그냥 웬만한 그 수칙들은 지켜나가실 테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엄청난 일은 또다시 벌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그래요.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다 풀려가지고 또 뭐 새로운 게 그때는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또 다른 계열의 어떤 바이러스가 전혀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겠죠. 예,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좀 오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 주시면서 급격하고 즉각적인 일상 회복은 경계해야 한다 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때.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확 풀어버리면 우리의 경계망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강한 놈이 다시 득세할 수 있는 계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그것만 하지 않으면 저는 크게 아주 어려운 고비는 넘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그 두 갈래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조치 차원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의 일상 이제 활동 또 이제 그 패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부 조치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이거는 적절한 때과 타이밍에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세요, 교수님? 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 공동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얘기를 드리면 저는 2020년에 벌써 제 신문 칼럼에 제목에 슬마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슬마생? 약간 일본 말 같네요. 근데 슬기로운 마스크 생활이다. 이미 그때 저는 외부에서는 마스크 쓸 필요 없다를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오, 2020년에요? 예, 그때 한참 할 때도 외부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거로 감염될 확률은 1년에 벼락 한 5번 맞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져 갖고 도통 안 쓰는 그런 게 걱정스러워서 아마 그때는 제가 정부 이 위원회에 관여할 때가 아니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제가 그래서 뭐라고 썼냐 하면 오히려 제가 관찰한 많은 분들은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마스크를 쓰시더라고요. 거꾸로? 그리고 건물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그때는 초창기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거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설마 이 사람들이 걸렸겠어? 그런 느낌으로 아는 사람 만나면 마스크를 벗고 모르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데 나올 때는 겁나니까 마스크를 쓰시고 근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다. 오히려 마스크 벗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가 친구를 길에서 만난다 그러면 마스크 쓰시라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땐 반드시 쓰시고 그게 슬기로운 마스크 생활이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는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거고요. 어차피 이제는 제가 며칠 동안 그제 관찰해 보면 마스크 쓰시는 거를 쉽게 내려놓지 않으시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이제 이게 다 끝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너무 좋은 습관을 얻었잖아요.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도 좀 하고 이거 버릴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손 잘 씻는 바람에 우리 잔병을 안 앓았잖아요. 저는 2년 반 동안에 제 생애에서 가장 건강하게 살았어요. 위험하지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잔병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게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 잘했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그런 질병에 걸릴 필요가 없었던 거니까 다 이게 끝났다 그러더라도 그 좋은 습관 우리 모두가 얻은 좋은 습관은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매일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하나는 꼭 주머니에 핸드백에 갖고 다니시고 옆에서 너무 기침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쓰세요. 그거 쓴다고 그래서 야 저는 뭔데 마스크를 막 쓰고 그래 이제 그렇게 흉볼 사람은 없거든요. 필요하면 조금 쓰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건 조금씩 피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을 거예요. 네. 제 생각에. 저번에 말씀 주시면서 일상 회복으로 간다 하더라도 뉴 노멀이 아니라 업 노멀의 시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 네. 주신 바로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뭐 그거는 소극적인 뉴 업노멀이고요. 예. 조금 더 적극적인 뉴 업노멀은 이참에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좀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뉴 업노멀이라는. 그러면 예를 들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뭐 꼭 이런 분야의 전문성이 없더라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근히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너무 해치다가 우리 이렇게 거꾸로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은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자연을 잘 보호하면 자연으로부터 이런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에게 건너오는 확률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연은 우리가 그냥 이용해 먹고 누려도 되는, 유린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새로운 뉴 업노멀 시대에는 정말 자연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사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행을 겪을 일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삶을 이제는 그동안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저 같은 사람이 자연을 보호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그 좋죠. 뭐 근데 아유 지금 사는 게 바빠서요. 이러고들 생각하셨을 텐데 네.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꼴 당할 거라면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될 게 아닌가. 자연을 제대로 보호하면 우리가 행복한 거니까 자연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그런 새로운 일상. 그걸 저는 업노멀이라고 그렇죠. 규정하는 거죠. 이제 자연보호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가 당연한 소리를 넘어서 이제 절실한 소리가 되어버렸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요즘은 뭐 제가 어쩌다가 저 유튜버가 됐는데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한 6, 7개월 동안 가장 조회수가 높은 그런 것들이 거의 전부 환경에 관한 것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 하는 거를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야, 그럼 뭐 좋은 신호죠. 네. 예.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럼요. 네. 그러자 이제 그 교수님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언제까지 활동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들려오는 소리, 인수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아마 폐지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 폐지 쪽으로. 네, 아마 또 저 새 정부에선 또 새로운 뭐 기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뭐 네.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 꼭 좀 어떤 그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선거 기간에 네. 후보님들을 제 채널에 모셔서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 예. 그때 윤석열 후보는 참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 예. 근데 예. 그때 다른 후보들 모두 다 동의해 주신 게 제가 그동안 작년 내내 열심히 했던 헌법 개정 운동에 다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헌법 개정? 네,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2항이 2항으로 돼 있잖아요. 예.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는 그 2항 밑에 3항에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후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 오호. 이런 예. 조항을 하나 아예 넣어버리면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과의 좋은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거는 말로는 굉장히 많이 떠들었고요. 많은 네.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행이 되지 않잖아요. 실행 단계에 그렇죠. 들어가면 온갖 경제 논리를 들고 나와서 자꾸 밀리니까 그렇죠. 그게 만약
그 헌법에 아예 명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기에 준해야 되니까 네. 확실하게 우리 일상이 달라질 거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나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네. 그게 좀 아쉽게 됐는데 뭐 참여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새 정부에서 또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하시고 네네. 정말 제대로 된 그 환경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